이번 영상은 현재 의대 다니는 학생에게 듣는 의대 학과 소개 및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영상 제작하여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교육신문의 학생기자 이태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제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과 설명회라는 것을 기획해봤습니다. 오늘은 의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의대생과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의대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윤재라고 합니다. 의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건데요. 본인 고등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뭔가 조금 특이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한 게 주요 과목만 보자면 1.2 정도로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1학년 때 공부를 잘 안 했었어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왔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적을 합치면은 대충 1.5에서 6 정도? 그러면 의대생들은 누군가가 학교를 물어봤을 때 학교 이름만 말하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과까지 같이 말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맨 처음에 딱 입학을 했을 때는 의대요, 경희대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경희대학교입니다 하면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무슨 과냐? 그래서 그때 이제 의대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과를 안 물어봐 주시면 은근히 섭섭한 부분이 있겠네요? 있었지만 근데 뭔가 의대생으로서 3년 지나면서 그런 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뭔가 그 뽕맛이 사라졌다. 네, 본격적으로 의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과 본과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나눠지는데요. 예과 2년이고 본과 4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과 때는 기초적인 지식과 그리고 의사로서의 소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토론 수업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본과부터는 진짜 공부, 진짜 실습을 하게 돼요. 이제 본 1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몸에 대해서 뭐 해부학이라든가 생리학, 그리고 병의 기전, 병리학, 양리학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이걸 배운 상태에서 이제 각 과마다 조금 더 깊게 배우는 게 이제 본 2. 그때는 과별로 뭐 소아과, 정신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3, 4부터는 실습을 돌게 되는데요. 홍도와 윤복이었나? 그 두 명이 본 3, 본 4 실습생으로 나와요. 저희가 그렇게 병원을 가가지고 도는. 그 중에서도 해부 실습, 카데바 실습이라고도 하죠. 그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해부 실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카데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조가 팀이 되어가지고 하지와 상지로 나눠서 해박 시간대 배웠던 여러 부위들을 직접 확인해보는 의의를 갖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림으로 봤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이제 배울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해부 이론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부 실습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시에 들어가는 느낌이긴 해요. 몸 전체를 다 해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뭐 밤 늦게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먼저 어느 일정 시간대가 되면은 다 같이 나가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늦게 끝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다른 조들보다도. 그럼 조별로 하게 되면 몇 조 정도 되고 전체 인원이 카데바를 몇 구를 사용하는지도 저희는 12조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12조니까 이제 12구에 카데바로 네, 그때 실습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조에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한 조에 대충 한 8명에서요 10명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해부 실습을 시작할 때 좀 무서워하는 동기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은 괜찮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 이건 뭐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처음 카데바를 봤을 때가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금방 적응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힘든 건 없었습니다. 해부 실습을 하면서 특별하게 힘든 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계속 일어나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름알데하이드라는 약물을 써가지고 이제 방부 처리를 하는데 그 약물이 이제 냄새도 좀 심하고 그리고 눈에 들어가면 막 눈 따갑고 피부에 닿으면 피부질환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많은 약물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해부 실습 말고도 실습 수업이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기타 재밌는 실습 수업이 있었나요? 재밌는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의대 자체가 워낙 재밌는 과가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예과 때 했던 의학 글쓰기라는 수업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끼리 팀을 꾸려가지고 논문을 쓰는 수업이에요.
이게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논문 쓰는 거에 막 큰 뜻이 있고 그런 거라기보다도 당시 저희를 맡아주셨던 교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재밌었던 네,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실습 수업 중에 뭐 실험 수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요? 네. 근데 그것도 웬만하면은 거의 다 예과에 몰려 있고요. 그러니까 예과 때 이제 대부분의 실험들, 대부분의 실습들, 팀플 이런 것들은 다 그쪽에 몰려 있고 본과는 진짜 공부만 딱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커리큘럼에서 특히나 이제 예과에서 본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게 인상적인데 저희는 본과로 넘어갈 때 본과 진입식 행사를 꽤 크게 하거든요. 의대 행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안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본과로 들어와가지고 어느나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의대의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선서는 언제 진행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규율에 맞게 살겠다 뭐 그런 느낌의 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가 된 후에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거를 통과하고 졸업식을 하면은 선서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본과 3, 4학년에서 이제 병원 실습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병원 실습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회진도 같이 교수님과 돌고요. 그리고 수술도 첨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깨 너머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본일 때 저희가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접목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체화하는 그런 느낌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술하는 그 장면도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학생들이?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당연히 가운 입고 완전 청결한 상태로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다 뒤에 이러고 서 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보기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모든 과를 다 돌려면 시간도 꽤 많이 들겠네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는 1년 안에 그 모든 과를 돌 수는 없고요. 3학기에 나눠가지고 도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본삼 1학기, 본삼 2학기, 그리고 본사 1학기까지. 맨 처음에는 저희가 흔히 메이저과라고 해요. 그 메이저과부터 돌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과를 도는 그런 순서로 간다고 선배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메이저과에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메이저과, 마이너과라는 건 사실 이제 정식적인 명칭이라기보다는요. 이과는 생명과 조금 더 직결되어 있는 과다 하면 메이저과를 하고요. 좀 아니다 하면은 마이너과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저과 같은 경우는 내외산소라고 해가지고 내과, 외과, 이제 산부인과, 소아과. 이제 마이너과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뭐 정형외과. 조금은 생명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의 과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습도 하고 또 예과 때 실습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네일아트나 염색이나 장신구 같은 거에 제한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제한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씩 개선된다고는 들었는데 근데 애초에 학생분들 본인 스스로가 튀는 행동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성향 자체가. 그래서 굳이 내가 실습을 돌 때 막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네일아트 막 손도 길고 막 카디비처럼 그러지 않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굳이 누가 막지는 않지만 알아서 안 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네네. 약간 뭐랄까요, 불문율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의대하면 공부량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또 의대에는 유급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의대 공부량은 얼마나 되고 유급을 면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공부량 정말 많고 그래서 저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근데 사실 다들 자기 지역에서 1, 2등 먹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도 등수가 나뉘거든요. 동기들마다 나는 이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있어라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뭐 그냥 나는 유급만 안 당하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부를 조금 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급을 안 당하고 나는 진짜 좋은 과를 가고 싶어.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어. 하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진짜 유급만 명하려면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사실 천재과가 있고 노력과가 있듯이 천재 같은 동기들 몇 명 있어요. 그 동기들 보면은 그냥 딱 보자마자 외우고 정리한 것도 없이 외우면 그러면 이제 또 일주일에 많이 공부 안 해도 되지만 의대 공부 자체가 전부 다 암기거든요. 이해를 독마하지 않는 완전 생 암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맨 마지막 날에 벼락치기 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 이것보다도 내가 하루 전날 얼마나 죽을 듯이 공부를 많이 했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유급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와 비교해서 공부량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고등학교에서 내가 뭐 1, 2등 하면은 되게 엄청 그때도 공부 열심히 하셨을 분들이잖아요. 비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비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오시면 돼요. 의대에는 또 영어로 된 수업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수업을 못 듣는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 모든 자료가 거의 대부분 영어예요. 근데 그 영어가 학술 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런 학술 영어는 살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다들 이제 수능 영어 잘 보기 위해서 영어 한 거지 뭐. 영어를 못하든 잘하든 둘 다 생소할 거예요. 의대는 과제도 되게 많잖아요. 많은가요? 사실 예과 때는 많은데요. 근데 본과 때는 교수님들이 조금은 배려를 해주시는 그래도 있긴 있다. 그럼 과제의 힘든 점 중 하나가 팀플 아니겠습니까? 그 팀플도 의대에 되게 많은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팀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짝 다 예과에 몰려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본과 같은 경우에는 팀플은 있긴 있지만 다들 서로가 서로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엄청 눈치를 많이 보면서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거든요. 오히려 본인의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팀플에서는 다들 뭔가 빌런? 흔히들 말하는 그런 빌런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의대생의 워라밸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사실 내가 어떻게 살겠다, 어떤 성적을 맞겠다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워라벨 중에서 라이프를 좀 더 즐기려다가 이제 망한 케이스긴 한데 다른 분들은 워크를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남겠다, 내가 여기서 그래도 조금은 성적을 받고 싶다 하면은 라이프라는 항목은 많이 버려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막 동기들 중에서 그냥 개강하자마자 계속 학교 끝나고 독서실 가고 학교 끝나고 독서실 가고 계속 이거 반복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동기들 같은 경우에도 피아노 치는 동기라든가 뭐 드럼 치는 동기, 노래 부르는 동기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시험이 끝나자마자 맨 처음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그거 올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풀어내더라고요. 그럼 윤재님이 의대 대학 생활을 하고 또 주변에서 봤을 때 의대에는 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의대라는 것 자체가 안정성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게 매력이자 약간의 단점으로도 적용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해진 길을 걷는 게 힘든 길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를 묵묵히 잘 할 수 있는 노력형 인간들,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반대로 뭔가 내가 도전을 좋아하고 여러 일을 해보고 싶고 그러면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의대 수업 과정을 보면 수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수업을 다 들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사실 그거를 성공하는 애들이 이제 1등을 하는 거고 의대라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다들 자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뭐 흔히 출티라고 하죠. 그것도 되게 많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다행인 게 서머리 부라는 거를 운영해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공부에 도움을 주자 느낌으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이 수업 내용을 좀 서머리 해줘가지고 올리는 그런 문화가 발달돼 있거든요. 그럼 그 서머리라는 거는 학번 차원에서 한 명을 정해가지고 수업을 서머리 해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이제 한 수업마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죠. 그럼 한 과목마다 담당 서머리 부가 한 명씩 붙어 있는 거네요?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서머리 부장 한 명이 있고요. 뭐 이것도 뭐 다 학교마다 다르겠죠. 서머리 부장 한 명이 있고 제비뽑기로 저희들 한 명씩 배정을 해가지고 내가 뭐 1교시에 걸렸다. 그럼 저는 1교시 서머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뭐 내 친구가 2교시 걸렸다. 그럼 그 친구 2교시 하고 끝나는 거고. 그럼 매일매일 서머리 하는 과목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그러면 그 서머리 같은 거를 좀 대충 해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팀플도 무임승차 때문에 그런 빌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서머리는요, 우리 전체 학생들이 다 같이 하는 팀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무임승차나 빌런들이 엄청 많겠죠. 근데 사실 그건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서머리를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못 들은 거를 태우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애초에 1차적인 잘못은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라 하기도 되게 애매한. 그럼 의대는 주전공을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전공은 언제 선택하는 거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도 보고 의사 면허가 나온 다음에요. 그럼 인턴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거기서 이제 인턴 지원을 하고 그 인턴 점수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학점, 국가고시 성적, 인턴 점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정식으로 채용을 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내 과는 이거다 라고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의로 저희는 흔히 GP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국가고시를 보고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턴을 1년 하고 자기 주전공이 정해지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선호하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동기들이 선호하는 과가 또 따로 있나요? 근데 저희 사이에서 돌고 있는 말이 피성정이라고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 세 가지는 지금 탑 티어고요. 근데 사실 동기들 말 들어보면 다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을 돌게 되면 또 여러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때 또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정신과랑 소아과 두 개 중 한 개는 무조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호하는 과가 있고, 과마다 티오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동기들끼리 좀 경쟁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동기들끼리 좀 경쟁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다 같이 유급당하지 말자고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가요? 확실한 건요, 다 같이 진짜 이 사람이 유급을 당할 것 같다. 그럼 정말 많은 도움을 줘요. 근데 서로서로 맨 처음부터 조심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정리 노트가 있든 지식을 알고 있든지 간에 자기의 다 노력이고 피와 땀인데 그거를 갑자기 나 이거 줘 라고 하는 것도 예의에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좀 전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많이 공유도 해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더라, 이런 정보 같은 거는 많이 공유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선후배와의 관계도 궁금해지는데요. 의학 계열이다 보니까 좀 군기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후배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선후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어제도 선배들과 술 마시면서 대들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학교 다닐 때 얘기인 거지, 병원이라는 곳에서는 실제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군기가 들어있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일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선후배 아무리 친하고 말고 떠나서 일터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진짜 혼나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발약 같은 것도 많이 있나요? 저는 이게 선배님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1학년 때 제 돈으로 밥을 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선배님들 맨날 먼저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찡찡대는 경우도 많았고. 밥 사달라고? 네, 그래서 그 업부를 제가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얻어먹은 만큼 또 남을 사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당연히 이게 밥약을 하면 선배님들한테 다시 밥을 사드리는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보은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보은. 갑자기 그 단어 생각나는데 네. 보은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대신 선배님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사줬으니 너는 너 후배를 무조건 사줘라. 이래가지고 내리사랑 느낌으로 계속 베풀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후배님들이 이제 선배님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밥 사주세요 하면은 그 선배 입장에서는 간택받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해요. 그리고 막 동기들한테 자랑도 하고, 자기 당장 밥 먹을 생활비도 없는데 그 빌리서라도 막 나가가지고 정말요? 애들 사주고 그럴 거예요. 성비는 또 어떻게 되나요? 남녀 성비가 3대1 정도? 한 2대1에 3대1 그 사이쯤이더라고요. 장수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장수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장수생들과 현역생들끼리 좀 친한 분위기인지 그런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장수생은 일단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애초에 장수생과 현역분들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질문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탁과로 비교하자면 복학생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냐 이런 고민과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 고민에 맨날 달리는 답변 같은 거 보면 그 복학생이 냄새나는 아저씨인지 아니면 잘생긴 훈남 오빠인지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비슷하게, 장수생분들도 재밌는 분이고 뭐 재밌지 않더라도 그냥 잘 어울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현역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애초에 장수생분들도 많고요. 네. 어느 정도 계세요, 장수생분들은? 5수 이상? 제가 정확히 막 세보진 않았지만 제가 친한 후배들 있잖아요. 후배면은 저보다 한 살이 어려야 이제 맞는 건데 대부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런 느낌? 재수생은 진짜 많고, 뭐 삼수생도 되게 많고, 사수생부터는 이제 그래도 사수생은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오히려 현역생들이 좀 적은 분위기인가요? 현역이 밀릴 정도로 적다 이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막 압도적으로 많다는 아니에요. 의대의 특성상 되게 많은 지역에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유대감이 있거나 그들끼리 뭐 동아리라던가 뭐 그런 것도 형성이 돼 있나요? 네. 향후회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주 향후회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듣기로는 아무리 막 8도에서 다 온다 하지만 서울권에서는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서울 향후회 해버리면은 막 너무 많아버리니까 고등학교로 나누시더라고요. 듣기로는 뭐 휘문고 향후회 막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대 하면 고등학교처럼 학년과 교실이 지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저희는 애초에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교양 수업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 앉아가지고 의무 있고 공부만 해라 라고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이 교실로 들어오시는 방식이겠네요? 그쵸. 책도 그냥 다 책상에 놓고 이렇게 지정석처럼 사용하는 건가요?
지정석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없는데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점점 지정석이란 게 생겨요. 난 계속 여기 앉았으니까 그쵸, 얘도 그쵸. 여기 앉겠다 네. 이런 게 생기나 보네. 그러면 사람이 꽉 차더라도 거기 약간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뭔가 내가 공부에 진짜 욕심이 있다. 맨 앞자리나 아니면 중앙자리 좀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가시는 느낌이고요. 예, 저같이 뭔가 조금 공부에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뒷자리로 가는. 이제 학교 생활 쪽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 의대는 학교 전체 동아리인 중앙 동아리를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과 동아리 위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 동아리는 대부분 한 개씩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과 동아리가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선후배를 만나고 여러 인연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과 동아리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에서 사진반 하고 있고요. 뭐 축구부, 농구부, 뭐 기독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스키부도 있고. 의대 동아리 하면 보통 의료봉사 동아리 이런 거를 떠올렸는데 아, 네.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의료봉사 동아리도 있고. 네, 맞아요. 그 동아리가 되게 많지만 당연히 이제 대표적인 격은 의료봉사 동아리인 것 같기도 한 게 저희 그 학교에서도 뭐 축구부는 딱 한 개만 있고 농구도 한 개만 있고 사진반도 한 개만 있는데 의료봉사 동아리는 3개나 있어요. 과 동아리를 2개를 하면 약간 눈치가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근데 2개 하면요 본인이 되게 힘들 수 있는, 그러니까 눈치를 준다 그 문제가 전혀 아니라 동아리마다 되게 활성화 잘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활동을 전부 다 막 하면서 하는 게 몸이 남아나지 않는 거죠. 안 그래도 공부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아리 관련된 술자리가 많은가요? 이거는 동아리의 분위기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동아리는 뭐 다 같이 으쌰으쌰 뭐 좋아하고 막 그러면은 뭐 술자리 많이 가지는 동아리도 있고요. 아니면 잔잔하게 이제 있는 동아리라면 술자리 전혀 안 가지는 동아리도 많고. 신입생 환영회 같은 학과 차원에서 하는 술자리도 많은가요? 아니요. 그건 사실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코로나권이라 가지고 잘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크겠지만 본과를 들어가면 다들 시험 끝난 날에 이제 종강 파티하고 막 그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저긴 자기 바빠요. 모든 애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밤을 새고 와가지고 시험 보고 긴장 다 풀린 상태에서 술을 마시러 간다고 체력이 안 남아 돌거든요. 정기 모임 술자리는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것도 동아리마다 달라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전혀 없고요. 그냥 학기 중에 한 2-3번, 3-4번? 네, 많으면 4번 정도? 또 궁금한 점이 같은 학교 의대 사람들 말고 다른 의대 사람들과도 교류를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뭐 의대끼리 체육대회라든가 다른 의대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네, 체육대회는 실제로 이제 축구부나 농구부 친구들 말 들어보면 많이들 한다고 하고요. 뭐 친선 경기도 뛰고 따로 개최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뿐만 아니라 연합 동아리라 해가지고요. 이거는 탁과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건데 연합 동아리라고 의대만 연합해가지고 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여러 인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많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같은 학교에도 치대도 있을 수 있고 한의대도 있을 수 있고 약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의료 계열과도 같이 수업을 하거나 교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교류 수업은 딱히 없고요. 그냥 같은 건물을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다 가다가 약간 안녕? 막 이런 느낌?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또 이 질문을 근데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계속 6년 동안 보기도 하고 계속 같은 곳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CC가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의대에는 CC가 많은지 그리고 과팅도 많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CC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탁과에 몇 분이 계신지 몰라가지고 비교할 순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들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연애도 다 하고 참 신기해요. 그 본과부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안에서 돈난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이과다는 거들떠도 안 봤던 남자가 갑자기 잘생겨 보이고. 본인이 남자가 잘생겨 보이시 아니. 막 이제 그렇게 안 보이던 분들이 막 예뻐 보이고 막 그런 거죠. 네. 그럼 과팅은 많이 잡힐 수가 있나요? 이과 때는 좀 은근 유명한가 봐요. 의대 예과는 논다. 시간이 많다. 그래서 과팅이 좋다. 그래서 과팅은 예과 때 많이 들어왔는데요. 본과 때는 예상을 하셨겠지만 단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CC를 하면 아까 같은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 듣는다 했잖아요. 앉을 때도 같이 앉고 옆자리에 앉아서 수업 듣고 이렇게 될까요? 이것도 보는 입장에서 되게 즐거운 게요. 제가 약간 좀 이거 제3자로서 지켜보는 너무 변태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귀여워요. CC를 맨 처음엔 다들 숨기려고 해요. 비밀 CC를 다 보이겠네요, 근데.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맨 처음에는 따로 앉아요. 저는 친구 통해서 듣고 쟤네가 CC인 걸 아는데
그러고 있다가 점점 밝혀질수록 거리가 가까워져요. 아, 그래 이제 다 밝혀지면 이제 그때 같이 앉고. 그때 같이 앉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손잡고 들어오고 막 한 학번에 100명이라고 치면 그럼 CC가 몇 커플 정도? 100명 정도였어요. 동기들끼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선후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다 합치면은 대충 전교생 중에 10분의 1 조금 안 되게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기랑은 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봐야 되니까. 그쵸. 아무래도 선후배 CC가 더 많나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본 바로는 동기 CC가 더 많은 느낌인 건 게 애초에 눈이 맞는 경우가 공부를 같이 하면서부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려면 같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동기들끼리 좀 더 아까 과팅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 의대생만이 할 수 있는 플러팅 기법이 있다는? 근데 이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일단 플러팅을 진짜 못해요. 근데 다행인 게 그거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느낌? 왜냐면 의대생이라고 딱 들었을 때 와 진짜 공부만 할 것 같고 재미 진짜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실제로 어느 정도 만나긴 한데 뭐 저도 그런 비슷한 친구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행동만 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행동만 안 하면 저 친구 의대생인데 정상적이야. 그래서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너 어디가 이렇게 아파 보인다. 이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말해주구나. 그럼 또 약간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쪽팔린 게 제가 몇 번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아니 뭐 특히 예과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과 때는요, 의대생이라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저희한테도 없어요. 오히려 본과 들어가서 조금 배웠다고, 그거 가지고 막 내가 오늘 어떤 거 배웠는지 막 알려주면서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전 절대 안 아,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네. 그랬다. 네. 이사학번으로 입학하시는 의대 신입생분들도 많을 텐데요. 의대 입학 전에 뭐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대를 입학을 했다. 무조건 놀아야죠. 예습 같은 왜냐면 건 할 필요 없이. 예과 때 공부한다? 그건 범죄예요. 사실 모든 공부는 본과 때 다 몰려있기 때문에 진짜 충분히 쉬고 충분히 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취미생활을 만든다거나 푹 쉬면서 논다거나 이런 거를 좀 더 추천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취미생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본과 동기들을 봤을 때 취미생활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삶의 질, 멘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취미생활이 있는 친구들이 그런 거에 좀 기대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의대만의 매력 그리고 의대의 색다른 점 같은 걸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대의 매력보다도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정해진 길이라는 게 있고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 유급만 안 당하면서 계속 쭉쭉쭉 올라가서 국가고시 잘 통과하고 인턴 잘 통과하고 하면은 의사 면허증이 발급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과이기 때문에 취업 걱정에 대해서는 더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성향이 좀 맞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무엇보다도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서 유대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환자와 의사의 유대감을 저희는 맞보라고 해요. 그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이 정말 소중하고 계속 기억에 남는다고 선배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참 여러 가지 파면 팔수록 이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오늘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초대해주신 월간 교육신문 학생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경희대 의대 1학번 김윤재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파병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네네. 영상 보고 경희대 의대에 들어왔다 하면은 제가 파병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후배면은 누구나 연락해도 다 밥을 사주시고 네, 그러시죠? 정말, 네, 와, 그럼요, 네. 너무 좋은 선배인 것 같습니다. 이분을 보신다면 다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